우울증은 기분, 에너지, 그리고 생각, 그다음에 신체, 그리고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 이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내가 문제지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체력, 그다음에 식욕, 몸의 리듬,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두통 같은 거, 흔히 신경성 신체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좀 더 지속이 되면 교수님,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울증은 기분, 에너지, 그리고 생각, 그다음에 신체, 그리고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 이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심리와 신체의 종합 선물 세트인 거죠. 첫 번째 증상은요, 기분이 계속 가라앉아요. 감정 자체가 무겁습니다. 아침에 특히 더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평소에 그냥 넘어갈 만한 일도 쉽게 흔들려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흥미를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게 점점 없어집니다. 무기력 모드에 빠진 거죠. 좋아하던 것도 못하고요. 맛있어 하는 것도 못하고 좋아해서 만나던 사람도 안 만납니다. 귀찮다, 의욕이 없다, 이게 그냥 디폴트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분들은 늘 비관적입니다. 자기 비난을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친구 중에 꼭 한 명씩은 있어요. 내가 문제지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또 우울증의 특징 증상 중에 하나가 수면 장애입니다. 너무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이 자는 경우도 있어요. 흔히 수면 장애는 우울증의 아주 흔한 초기 신호입니다. 그 다음 특징이 체력, 그 다음에 식욕, 몸의 리듬,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뚝 떨어지죠. 작은 일도 이제 못해요. 여기저기 막 몸이 아파요. 그리고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 먹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피로감에 아주 많이 빠집니다. 두통 같은 거, 흔히 신경성 신체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좀 더 지속이 되면 우리의 신경들까지 영향을 줘서 인지기능이라고 얘기하는 사고력, 집중력, 기억력 같은 게 떨어져요. 간단한 일도 오래 걸려요. 상대방이 말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한두 번 얘기를 해줘야 알아들습니다.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진 거죠. 더 오래되고 나면 만성화돼서 이제 제대로 우울증이 됐다. 삶의 의미가, 내가 이거 왜 살아야 되지? 이 일은 왜 해야 되지? 삶의 미래는 뭐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2단계가 되면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도 막 하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울증이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건 아니죠. 물론 그때 그 자동차 사고 때문에, 그때 그 대형 화재 때문에, 또는 뭐 그때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한 것 때문에, 아니면 그때 그 직장 상사 때문에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방화쇠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전에 내 몸 안에 이미 변화가 있었죠.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뇌에도 일정 부분 신경생리학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나는 생각도 좀 변해서 자기 비난을 좀 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서 배터리가 방전되기 때문에 참을성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자기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난 원래 쓸모가 없는 놈이구나. 역시 내가 문제야. 이거를 우울증의 핵심 심리 기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인지치료에서 얘기하는 파국적 사고 또는 왜곡된 인지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이미 깔려 있던 거죠. 그리고 통제 없는 상황이 이미 지속이 돼 있어요. 왜 옛날에 콜센터에 보면 번아웃 많은 직군이잖아요. 콜센터에는 상대방이 갑질을 해도 욕을 해도 전화를 내가 먼저 끊을 수가 없었대요. 지금은 이제 경고하고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그거 없을 때는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고통인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거든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건 파블로프의 학습 이론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조작적 조건화로 조금 더 발전하면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고통에선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 자포자기해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아주 전형적인 조건 이론이라고, 학습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부장님이 잔소리를 했고, 그때 엄마한테 혼났고, 그때 누군가한테 무슨 사기를 당했고, 그때 대학에 떨어졌고, 그때 애인한테 버림받았고,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로 인해서 삶의 의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많은 고통을 이기고 나갈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만한 회복력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이겨내려면 우리가 그래 힘들지만 응 하고 일어날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야 됐다. 인생 의미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울증 자가진단법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 검색을 해봐도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딱 2문항짜리, 뭐 4문항짜리, 9문항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나 지자체 보건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다 올라가 있는 우울증 척도가 있습니다. 그 저작권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고려대학교 병원의 한창수라고 접니다. 제가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 우울증 척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밑에 보이는 증상들이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 나오는 증상들이 아주 없다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하다로 계산을 한번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그 홈페이지 가서 찾아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예요. 기분이 계속 가라앉고 이유 없이 우울하다. 평소 좋아하던 일들이 재미없거나 귀찮아졌다. 잠이 너무 안 오거나 너무 많다.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식욕이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먹는다.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뿌옇다. 내 몸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초조하다. 삶이 뭐하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 이런 것들 중에 5가지 이상의 증상이 지난 2주일 동안 만약에 반복됐다, 거의 매일 그랬다 그러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홈페이지다가 체크를 해보면 점수를 매겨서 보통 한 10점이 넘어가면 한 중간 정도의 우울증이, 가벼운 우울증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10점 정도가 넘어가면 중간 정도의 우울증이구나.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때부터는 좀 상담을 좀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 단계라면 좀 생활 습관, 음식이라든지 아침 루틴이라든지 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생활 습관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걸렸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단계별로 말씀드려보면 경증, 가벼운 우울증 때는 그냥 감정 조절하고 생활 조절하는 거 정도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인생이 뭐 어떻게 늘 재밌겠어요.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게 인생이니까. 근데 만약에 중간 정도의 우울증이다. 그리고 진단 기준 그 자가 척도로 해봐도 이제 우울증의 진단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싶으면 전문가를 좀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정비사들이나 그 인근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요. 아니면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센터를 들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꾸준한 루틴을 택해야죠. 중증일 땐 약 먹어야 돼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경증 우울증일 때는요.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생활 리듬을 먼저 정상화해야 됩니다. 우울증 초기에는 뇌가 피곤해서 감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잠자는 거랑 식사 습관 그것만 규칙적으로 해도,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 제 시간에 해도 초기 우울증은 많이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환기가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을 말로 꺼내는 게 좋습니다. 숨은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거죠. 친한 친구가 있으면 더 좋아요. 친한 배우자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혼자 품고 있으면 더 깊어지거든요. 짧게라도 주변한테 말하거나 정 없으면 메모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감정을 디컴프레션, 감정을 조금 숨을 열어주니까 공기가 좀 빠져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다 맞는 거 아니다라고 나 스스로를 설득해야 돼요. 초기 우울증의 특징 자체가 생각이 비관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건 감정이지 사실은 아니야 라고 감정과 실제 사실을 분리하는 게 멘탈 갑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멘탈 방어력이라고도 얘기하고 멘탈 근력이라고도 얘기해요. 멘탈 근력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을 사실로 바로 안 받아들이고 그걸 분리해서 확인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 정도 우울증에 왔다라고 한다면 전문 상담을 좀 하시는 걸 권합니다. 또는 정신과 진료를 좀 하시고요. 생활관리만으로는 좀 어려워요. 이미 신경생리학적으로도 좀 변화가 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평가를 정확히 해서 이게 우울증은 맞는지
그리고 우울증 중에서도 아까 증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안한 우울증, 잠 못 자는 우울증, 잠 많이 자는 우울증, 성질 더러운 우울증, 그냥 늘어지는 우울증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것 따라서 치료법과 약물 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를 정확히 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하려는 거 말고도 이제 나의 몸을 깨우는 활동을 좀 정해야 돼요. 운동 최소 30분은 해야 되고요. 햇빛 최소 10분은 쐬야 되고요. 루틴을 하나 만드세요. 우울증 중기라면 천천히 하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스트레칭 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동네 한 바퀴 걷고 들어오기. 뭐 운동하기 싫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30분 동안 책 보기 아니면 음악 듣기. 이런 루틴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울증이 이제 중간 이후로 넘어가니까 한 사람 정해 놓으세요. 헬퍼, 배우자, 부인이나 남편 또는 친구, 동료들한테 나 힘들다는 얘기를 꼭 한마디는 하세요. 이때가 되면 증상이 심해져서 고립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감정이 고립되면 아무한테도 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적어도 한 명한테는 나의 상태를 전달해 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심해졌다. 이때는 약물 치료가 필수예요. 약물 치료 또는 무슨 물리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뇌 방어 시스템이 어느 정도 붕괴됐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안전을 확보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충동적인 사고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안 좋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본인 스스로 뭐 응급실도 요새 그걸 다 받아주니까 응급실이나 또는 주변 지자체 복지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치료를 다니면서 할 일이 일상 목표를 이때는 너무 큰 거 세우지 말고 짧은 거 세우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 밥 제때 먹기, 약 제때 먹기, 하루에 5분은 햇빛 보기. 이때는 생존 모드인 거예요. 생존 루틴. 그 중기까지 하는 게 만약에 일상 루틴이었다면 이 심한 중증 우울증일 때는 생존 루틴을이라도 하자. 대신에 병원 꼭 다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내가 어떤 형태의 우울증인지, 우울증은 맞는지, 그리고 우울증 경도인지, 중증인지, 중간 단계인지를 꼭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